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한을 백제의 식민지로 둔갑시킨 전라도 천년사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마한을 정벌했다. 소위 마한 정벌론. 과연 타당할까요? 자, 백제가 마한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예, 그 역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그 선언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전라도 천년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만 54국은 황해도 일대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 분포. 이거는 계속해서 그 국내에다가 한반도에다가 그 모두 만 54국, 55국입니다. 사실 이걸 집어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백제는 서울 풍납토성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풍납토성에 여기는 주춧돌 하나 안 나왔잖아요. 이걸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도 못한 거예요. 백제가 만제국을 통합하고 다 그 병합해가지고 그래서 고대 국가로 성장했대요. 자, 만 55국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산동성, 하북성, 강소성 일대에 포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이두라든가 이런 인터넷 검색 엔진이 엄청 발달했어요. 이제 챗 GPT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바이두에서 챗 GPT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엉터리 주장들이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마한 제국에 대한 위치 비정이 아주 허구적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풍납토성에서는 주춧돌 하나 안 나왔죠. 몽촌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제 도읍지가 아니에요. 그 대륙을 호령하던 백제가 주춧돌 하나 없는 곳에다 도읍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나주 반남의 자민산성 내에서요. 제가 고고학자도 아니지만 얼핏 봐도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수백 개의 주춧돌이 있어요. 제가 그 속에서 놀고 자랐어요. 이런 주춧돌은 보지도 않고 엉뚱한 데다가 백제를 비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16쪽 백제는 대략 기원전 18년 온조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백제본기 온조왕조에는요 백제 시조 온조설, 비류설, 구태설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사수서에는 동명의 후손 중 구태가 대방의 땅에서 백제를 건국했는데 한해 요동태수 공손탁이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해가지고 마침내 동이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온조설이 맞는 건지 비류설이 맞는 건지 구태설이 맞는 건지. 그런데 백제와 외교 활동을 수행한 중원의 수많은 왕조에서 반복적으로 구태를 백제 시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한글도 없어요. 구태 구자도 안 나옵니다. 대륙 백제의 주축이 바로 구태 백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전라도 천년사에서는 대륙 백제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죠. 백제 근초고왕이 396년에 가야 칠국하고 마한을 정벌하고 또 고구려 왕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건 뭐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왕으로 만들어 놨어요. 가야 칠국 이것도 그 몇 년 동안 포상팔국 전쟁에 보면 몇 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각 두 개 나라 정벌 했지 않습니까? 아라가야하고 금강국.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마한또까지 정벌하고요. 그리고 고구려 왕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고국 원왕을. 17에서 20조까지인데요. 근초고왕은 전라도 남해안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하고 고국 원왕을 살해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리하면 369년인 근초고왕 24년 백제는 가야 칠국을 정벌하고 이어 남만 친미다리를 도륙하자.
이 남만칩니다래가 바로 이게 마한이라는 겁니다. 주변 비리 벽중 포메이지 반고사 등의 업이 스스로 항복했다. 외와 함께 고사산에 올라 맹서를 했다. 뭐라고 맹세했냐면요. 그 일본 서기의 뒷부분은 기록도 안 했어요. 천추만세의 서번이라 칭하고 서쪽에 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마토 외에 식민지라는 거죠. 그걸 칭하고 야마토 외에 조공을 맹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식민주의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삼국사기에서 근초광은요. 왕후 친척인 진정이 전권을 휘둘러 가지고 앞에 20년간의 행적 자체가 없어요. 그 후계자였던 군구수왕도 장인 진고도에게 정사를 맡겨버렸다고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초광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삼국사의 기록에 보면 이 근초광은 보잘것없는 왕이었던 거예요. 자꾸 여기다가 그 근초광이 막 엄청 위대한 왕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치양 전투가 369년에 있었습니다. 군대 사열 시에 그 황색으로 통일했다. 369년이에요. 11월. 이건 여름이거든요. 그 여름하고 그 겨울까지 계속해서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양성 공격과 고구고낭 사망은 371년이에요. 그러니까 369년에 무슨 가야를 정벌을 하고 만을 정벌을 했단 말입니까? 깃발색을 통일시켰다는 것은요. 만 연방군이 함께 했다는 것으로 영토 확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후 일본 서기 신공 49년조를 인용해가지고 그냥 가야와 만 정복서를 그냥 막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 수차례 점프와 조작, 상상력이 가미돼가지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혹해요. 첫 번째는요, 신공기의 짜집기 기록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본 서기 읽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신공기 자체는 이 목시들의 사서였던 백제기를 신공기에다 짜집기 한 거지 않습니까? 백제기라는 것은요, 야마토 응신이 그 한반도에서 고구려 그 광해토왕한테 대정벌을 당해가지고 폐주해가지고 들고 간 사설을 갖다가 신공기에다 짜집기 한 거잖아요. 이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공기의 잘못된 기년에 120년을 더해가지고요. 369년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초고왕을 근초고왕으로 그냥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런데 36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구려 전쟁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목나근자를 근초고왕 수하 장수로 둔갑시켰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목나근자는 영산강 아파트형 구호분의 피정자입니다. 목시에 목시. 열도에서 소아씨였고 영산강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목나근자 장군입니다. 이 근초고왕 수하 장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369년에 고구려와 전쟁을 하던 중에 가야 7국을 정복하고 만까지 정복했다는 겁니까? 이건 진짜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요. 조작의 조작. 일본 서기가 조작된 사서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신조처럼 맹신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 369년에 근초고왕에게 많이 멸망당했다고요? 일본 서기 신공 49년조 가라 7국 정벌 전쟁은요. 삼국 사기의 포상팔국 전쟁과 같은 전쟁이에요. 많이 정벌된 게 아니라 많이 오히려 이 전쟁을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에 이제 자기들이 폐주하고 나서 도망가고 나서 그 백제기의 기록을 갖다가 일본 서기에다 그대로 짜집게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신공 49년 봄 3월 황전별 노가별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뭐 등등 해갖고요. 곧 목나근자 사사노계 이 두 사람의 성은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어요? 목나근자는 영산강 유역의 목시 세력이고 백제 대성 8조. 사사노계는 바로 익산의 그 사시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산강의 목시 세력이 훨씬 강하잖아요. 아스카 문명을 100년 동안 지속시켰던 이 소아시잖아요. 소아시. 이 사시들은 갓성시고, 갓성시는 세력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 소아시들이 나중에 이제 흡수 병합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하죠. 다만 목나근 자는 백제장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마 일본 서기를 기록한 자들이 목나근 자까지 그 신공의 그 밑에 장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나근 자는 백제장군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백제가 바로 한성 10제가 아닙니다. 만진왕에 그 소속됐던 만백제 장군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사고가 안 바뀝니다. 전혀 바뀔 생각도 없고요. 이제 세력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을 한대요. 어떻게 신공이 목나근 자 사사노에게 명령을 합니까? 군대에 체인 오브 커맨드라고 해서 지휘 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남의 나라 왕이 백제 장군, 즉 만진왕의 장수를 갖다가 명령을 합니까? 이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전부 다 만진왕이 한 거를 그냥 거의 거짓말을 써놓은 거예요. 정병을 이끌고 400개월. 여기 사시가 또 나오잖아요. 익산 사시예요. 전체 전쟁을 지휘한 장군은 목나근 자잖아요. 그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사발, 남가라, 록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7국을 평정하였다. 이게 일본 서기 기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해진에서 신미다리를 도륙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병도는 가라 7국 정벌전쟁의 기년을 120년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플러스 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전쟁 주체가 신공이 아니라 근초고항이라고 이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하는지 이 식민사학자들은 결국은 야마토 외에 앞잡이들 아닙니까? 서기 369년 근초고항이 뭘 하고 있었어요? 한국사의 백제봉기에 따르면 근초고항 24년 369년 고구려왕 사유가 복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적병 5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남쪽에서 한수 남쪽에서요, 군사를 사열했는데 모두 항색 깃발을 사겼다. 이게 369년 여름하고 겨울 사이의 기록입니다. 그럼 어느 사이에 또 가라 7국 정벌전쟁을 하고 마하까지 정벌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뭐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로마 제국의 왕보다 근초고왕이 더 위대한 거예요. 이 정도면 엉터리 기록을 쓰면 안 됩니다. 백제는 많이 건국한 나라예요. 460여 년간 백제는 한 번도 마한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부여육 묘지명에는 백제사가 1000년에 달한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이분들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부여에도 바로 부여육 묘지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마한의 핵심 세력은 위월치족이죠. 그래서 나라가 BC 296년에 성립합니다. 기원전 296년 징계가 조선 요동을 공격하면서 사방 이철리 후퇴를 하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한이 성립한 겁니다. 조선 요동 세력이 그때 분할을 해갖고 한시 조선은 창녀로, 그 다음에 부여는 동북으로, 그 다음에 내이마한 세력은 산동을 거쳐가지고 한반도 영산강 유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양직공도의 마한 백제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백제는 옛 레이만에 속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백제 구 레이만 지속. 이분들은 레이가 그 레이족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옛날에 뭐 왔던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수준의 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만이 바로 백제의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마한은 산동바다의 레이족, 우이족의 주축이었죠. 그래서 아주 반남에 도우한 겁니다. 자, 부여용 묘지명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공은 교묘하게 두 자를 없앴어요. 파악이 안 돼요. 공은 누구누구의 자손이니 양곡에서 처음 나라를 열어. 양곡이 어디입니까?
상서 요전에는 산동이 전에 산동 하북성 일대가 양곡이에요. 에서 처음 나라를 열어 영웅을 칭하며 할가하여 군림한 지 1000년이 되었다. 예, 마한백제 역사가 1000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원문입니다. 원문이 결손이 여기가 이렇게 결손됐어요. 중국 사서의 백제는요, 모두 부여 구태왕의 백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대방고지 또는 마한고지에서 196년에서 204년 사이에 건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공주로 이동한 거예요. 한성 십제하고 다른 나라예요. 한성 십제는 중국 사서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태백제는 한성 십제하고 완전히 별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한이 건국된 게 BC 296년이잖아요.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이니까 합하면 956년이니까요. 1000년 가까이 된 거죠. 구태백제는 마한에 속한 상태로 중원에서 건국된 거예요. 그래서 마한백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396년에 가야 칠국 및 마한을 정벌하고 고구려 왕을 죽였다고요? 23쪽에 4세기 영산강 유역의 신미제국을 제외한 신미제국 영산강 유역에 이게 온감묘 세력이 바로 신미제국이라는 겁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엉터리 주장하고 있죠. 나라명이 엄연히 있는데 월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월지국이라는 거는 아예 취급도 안 하고 신미제국이라고 엉터리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미제국을 제외한 충청과 전북지역 마한 연맹체들은 백제의 지배하에 놓였다. 그 증거가 벽골제다. 백제 11대 비류왕 27년 330년에 축조된 것인데 삼국사기가 이를 신라본기에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의 포상팔국전쟁, 이게 209년과 212년에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그때 신라가 이긴 게 아니라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한 진왕이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래 이사금 시기 이서고국이 그 신라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할 지경이 됐는데 갑자기 대나무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신라를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나무 군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가가 김부식이 개입을 해가지고 신라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서기 297년이에요.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라는 결국 마한 진왕에게 점령된 거예요. 이서고국을 앞장 세워가지고 마한 진왕이 점령을 한 거죠. 이서고국은 고조선의 후계 세력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고쳤다는 거잖아요. 예. 그 신라는요, 나라 이름을 신라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리미로 고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라를 집어넣으라 해갖고 마한 진왕이 이렇게 해갖고 신라를 바꾼 거예요, 다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김제 벽골제 그 공사에 동원된 거죠. 신라 중심주의자 김부식이 이걸 잘못 이해했다고요? 그야말로 역사 왜곡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7, 30쪽 친미다래가 4세기 후반 다시 독자 세력으로 등장했다. 도륙되었던 강진의 친미다래는 그 중심지를 영암 시종과 나주 반남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이 지역의 원관은 강진 지역의 원관에 비해 훨씬 거대하다. 김주성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내용을 쓴 건데요. 정말 이 사람의 엉터리입니다. 강진의 친미다래가 도륙되었다고요? 일본 서기에 짜집기 된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마한 진왕의 희하장성 목랑자가 영산강 유역에 강진을 도륙한다고요? 일본 서기 기록을 신봉하면서 자의적인 주장만 잔뜩 해놨어요. 이거를 후세들이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신라인들이 벽골제 건설 공사에 동원된 겁니다. 이게 벽골제의 상징물이거든요. 이제 벽골제도 많이 축소돼 버렸습니다. 삼국사 기록에 보면 기림 10년에 307년이에요. 그러니까 벽골제 건설 공사에 이제 동원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이서고국한테 점령당해 버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307년에 다시 나라 이름을 신라라 했다. 신라를 고친 거잖아요. 흐려 3년 312년에 외국왕이, 이때 외는
바로 부산에 있었던 동로국입니다. 동로국. 동로국에 외화 접한다고 하잖아요. 혼인을 청해 금리의 딸을 보냈다. 흐레 21년 330년 처음으로 벽골지를 만들었는데 두 개 길이가 1800보이다.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330년이에요. 이게 방사탄소 연대 측정으로도 확인된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축조를 했어요? 바로 신라인들이 여기에 동원돼 가지고 만 진왕이 동원시켜 갖고 여기 뚝을 싼 거예요. 고대 시대에 그런 공사를 할 만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저기서 사람을 다 동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 진왕에 정벌되면 반드시 국호를 부여라든가 큰강국이 나라 이름 바뀌어 버렸잖아요. 부여 가야로 라자. 발라잖아요. 발라 세력이잖아요. 라 세력이에요. 그래서 라자가 들어가도록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는 부산 동네 정씨, 동네 정씨의 동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도 얼지 세력이에요. 김대 벽골지 공사의 신라인들이 동원된 거죠. 연방국 마한백제 중앙 집권을 위한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동성왕식인데요. 이 40에서 52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왕은 부여 천도를 통해 가지고 중앙 집권을 이루려 했으나 실패했어요. 영산강 세력과 수차례 갈등을 빚습니다. 심지어 대륙에서 북위와 3차례에 걸친 전쟁을 승리하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경호실장이었던 백가에게 시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 경호실장을 움직일 정도의 세력은 누굽니까? 영산강 마한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삼국사기 백제봉기 동성왕조를 한번 볼까요? 13년, 동성왕 13년, 491년입니다. 가을 백성들이 굶주려 신라로 도망한 자가 600여가였다. 곱하기 5 하면 무려 신라로 3,000명이 도망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공주는요, 쌀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밤과 대추가 나는 곳이지. 제가 여기 공주에서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20년 498년 8월 왕이 탐나가 곡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직접 정벌을 하려고 무진주에 이르니 탐나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었으므로 그만두었다. 얼마나 곡물과 부세가 부족했으면 탐나에서 그걸 안 보낸다고 무진주까지 왔겠습니까? 무진주 행차 이거는요 동성왕의 몰락을 앞당긴 사건입니다. 무진주에 이제 행차를 하니까요. 마한 이제 세력들이 무진주가 광주지 않습니까? 이제 동성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21년, 동성왕 21년 여름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서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다수 일어났다. 그러니까 동성왕이 위대한 왕이면 왜 이런 기사가 나오겠어요? 한산 사람 중에 고구려로 도망한 자가 2,000명이다. 예. 동성왕이 있는 웅진, 공주는 공산성은 얼마나 좁은 곳입니까? 그곳에서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도망가 버렸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쌀이 없으니까요. 쌀을 안 갖다 준 거예요. 마한에서. 왜 그러겠어요? 동성왕은 모씨거든요. 22년 임류각을 궁궐 동쪽에 세웠는데 높이가 5길. 또 연못을 파고 귀한 짐승을 키웠다. 신하들이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대답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있을까 염려해 궁궐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고 나서 501년에 봄에 왕도의 노파가 여우로 변해 사라졌다. 호랑이 2마리가 싸웠는데 잡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그해 11월에 백가가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동성왕이 어마어마하게 마한 세력을 여기 정복했다는 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문영왕의 22담로 개척은요, 마한 진왕 세력이 지어난 결과죠. 53에서 57쪽에 걸쳐서 또 횡설수설 해놨어요. 문영왕의 22담로 개척과 고구려와의 힘의 관계 복원. 이거는 양직공도에 나옵니다. 양직공도에 보통 2년, 521년에 여융이 사신을 보내와 표문에서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한다. 백제는 도성을 고마라하고 읍을 담노라 부르는데 이는 중국의 군영과 같은 것이다. 22담로가 있는데 모두 자제 종치를 보내 다스린다. 반파, 탁, 다라, 전나, 사라, 지미,
마련, 성사문, 하침나 등이 부용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파는요, 고령의 대가야랍니다. 탁은 탁순의 탁자고요. 창원. 다라는 합천이라고 하고요. 전라는 이 알라, 암나니까. 사라는 신라. 지미는 신미제국이라 이거죠. 신미. 마련은 이 마련은 이제 그 전남 서남부 지역에 있었답니다. 상사문. 이걸 갖다 기문이라고 읽으면서 남원이라고 비정을 하고 있어요. 하침나. 침미다래라는 거예요. 침자가 들어가니까. 예, 침미다래. 그래서 강진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지공동에서 말하는 거는요, 문영왕이 22담로를 만진왕한테 이어받은 거예요. 지호를 받아서. 이게 무슨 수로, 이게 22담로라는 게 무슨 그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원에 이 담로들이 있었던 거지. 예? 문영왕 시기에 22개 담로를 개척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황서 자치주에 백제허 백제향이 있어요. 여기는 전라도식 맷돌과 방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소리를 하죠? 22담로는요, 중원에, 대다수가 중원에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자도 찾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영산강 마한 세력들이 수세기 동안 개척한 담로를 중앙에 이양시켜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라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구려도 계속 전쟁에서 깨지고 하니까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22담로를 넘겨준 겁니다. 가야국들은요, 임나일본부가 아니라 만백제에 복속했던 거죠. 임나일본부, 무슨 임나일보입니까? 임나일본부는 외의 사신이라고 일본서기에는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나일본부 추종자들은 왜 사신, 개인한테 가가지고 무슨 얻어먹을 게 있다고 자꾸 그 임나일본부를 거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영왕은요, 영산강 만세력의 지원하에 영립된 왕이에요. 그래서 그 동송왕을 죽인 백가의 배우가 문영왕이고, 문영왕의 배후에 영산강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좀 사설을 좀 제대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 성왕조에도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이제 60에서 65쪽입니다. 성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깁니다. 성왕 시기에요, 고구려와는 균형을 이뤘습니다만 신라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드디어 쇠퇴하기 시작해요. 장수왕이 이제 물론 죽고 나서 원년 8월 고구려군이 패수에 이르자, 자, 이 패수를 어디로 봅니까? 이걸 갖다가 청천강으로 보는데요. 이거는 패수는 그 중원의 조백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조백하 일대에 고구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 지역에는 백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좌장 지충에게 명해 보기 1만 명으로 출전해 물리치게 했다. 고구려가 이때는 이제 백제한테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중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거는 패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청천강이라고 하시는 분들 좀 한심한 수준인 겁니다. 성왕 시기는요, 청천강까지도 못 올라갔어요. 한반도에서는. 한강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 안 하고 막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보면 법흥왕이 굉장히 정복군주예요. 9년 522년 범 가야국 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다. 이때 가야국 왕이요, 이제 대세가 신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그 혼인을 청한 것 같아요. 이게 금강가야입니다. 이게 혹은 대가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11년 524년 가을 왕이 남쪽 변방에 새로 확장한 영토를 순행하였다. 이때 가야국의 왕이 와서 만났다. 이때도 가야국이잖아요. 이 가야국이 금강가야예요. 그래서 19년
532년 금강국왕 김구예가 신라에 항복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지금 가야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한 진왕에게 이제 SOS 친 거예요. 중앙에 우리 힘을 좀 모아주세요 하고. 이게 이제 마한 세력들이 연방제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 성왕이 막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16년 538년이죠.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사수 비수입니다. 사수 비수. 이게 바로 강소성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강 이름 사수 비수를 따갖고 사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간이 나왔죠. 오이라고 하는 목간.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했다. 나라 이름을 백제도 원래 부여에서 출자했다. 근데 왜 남부여라고 굳이 했을까요? 영산강 세력이 부여 세력이기 때문에 부여라는 걸 특별히 강조하도록 명분을 달라 그래갖고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마한에서도요. 영산강 마한에서도 530년 경부터 온감묘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용감묘제가 왜 사라질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황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게 그 온감묘가 어디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영산강 나주를 비롯한 지역의 온감묘와 다른 차이는 뭐냐면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온감묘를 이제 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싼 석간묘를 도입을 한 거예요. 무슨 석간묘가 무슨 백제의 고유한 묘제인 것처럼 그러는데요. 석간묘가 싸죠. 돌로 그냥 굴러다니는 돌 모아가지고 쌓으면 되는데. 중국 사서에는요. 만에 속한 백제라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송서, 양서의 대륙백제 기록인데요. 거기 보면 백제의 시초는 동해 삼한국인데 만이라는 거죠. 원래 고구려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나라 때 이르러 고구려가 요동을 경량하자 백제 역시 요소 진평 이군의 땅을 점거하여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니까 대륙백제가 성립한 시기는요.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하고 대방군을 점령한 이후 시기입니다. 서진의 사마시 일족의 고륙상잔이었던 그 파랑의 난 이후에 영가의 난 311년 흉노 유총의 낙양 점령 이런 사건들을 뒤이어서 서진이 멸망하게 됩니다. 316년에. 그러니까 고구려 미천왕이 313년에 벌써 요동지역으로 막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국 시대가 이제 본격화하면서 백제도 이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 10제가 대륙에 진출한 게 아니라 구태백제가 마한 세력에 기반해서 대륙백제 강역을 확장한 것이죠. 일본서기 기록에는요. 마한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한과 열도 외는 아주 친연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서기에는 전부 백제만 기록하고 있어요. 구다라라고. 그러면 이게 한성 10제가 구다라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라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죠. 전방 후원분 등 무덤 양식이라든가 각종 유물, 유골의 DNA 분석 등에서요. 마한 온감묘 세력과 열도 외가 아주 밀접한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본서기에는 마한이 한 번도 등장 안 하고 백제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서기의 백제는 마한 백제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십시오. 한평의 신덕 고분하고 오사카의 인덕천왕 분묘 똑같지 않습니까? 전라도 세력이에요. 전라도 세력이 광개토 폐주해갖고 열도로 도망간 거예요. 일본서 기록에서 마한이 사라진 거는 또 나주 해진의 아파트형 고분하고 후지노키 고분에 물고기 문양 금동 신발이 나왔잖아요. 5세기 말 6세기 초 나주 보감리 고분하고 6세기 말 후지노기 고분의 금동 신발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세품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이걸 위세품을 스스로 제작한 거예요.
보감이 세력이 나주 보감리와 후지노끼 고분의 출토된 물고기 문양 금동 신발은 이 나주 세력이 위제품을 제작해서 이렇게 이게 사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스카 문명의 주인공 소아씨는 나주 목시 세력입니다. 가라 칠국 정벌전쟁을 지휘한 목나근자는 마한백 장군이었던 거죠. 백제 멸망 시에 나당 연합군의 그 장수 직함에도 우이마한이 등장합니다. 구당서 신라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현경 5년 자무이 대장군 소정방을 옹진도 총관에 임명하고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 총관에 임명했다. 이 우이가 바로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을 계승한 마한. 칙명으로 삼국사기는 왕을 우이도 행군 총관을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옹진이는 공주고 우이는 부요. 올지를 가리키는 올지 세력. 사비는 우이현이고요. 부요 간북리에서 우이라는 묵서와 낙인이 찍힌 목관이 출토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백제를 정벌하면서 백제도 총관이라 하지 않고 종명을 썼을까요? 백제가 바로 우이족, 즉 올지족의 나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부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대당평 백제국 비명에는요, 소정방의 직책에 신구, 이마한, 웅진 등 14도 대총관 나오고 조계숙은 우이도 부총관은 나옵니다. 그 신구는요, 연현산, 즉 몽골 항해산에 있었던 부요 세력을 가리키는 거고, 우이마한은 영산강 만세를 가리키는 거죠. 구종은 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이 백제 멸망 시까지 부여에 존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상 백제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